자, 추방기 없는 프리뷰 다시 돌아왔습니다. 네. 근데 이 경기는 저희가 프리뷰를 해드리는데 솔직히 경기가 치러질지 여부는 알 수 없습니다. 지금 뭐 좀 딜레이 된다는 얘기가 또 있죠. 그리고 이 중에 한 팀은 이미 딜레이를 몸소 겪었고. 맨시티가 그렇죠. 네. 근데 그건 좀 생각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12월 말일, 12월 31일에 지금 녹화를 하고 있는데 오늘 한국 시간 기준으로 올라왔던 기사를 보면 다행히 맨시티에선 추가 확진자가 안 나와서 다시 훈련장을 열었고 훈련이 재개된다고 했거든요. 그게 원래 이제 훈련장을 무기한 닫는다고 했었어요. 그쵸. 기약 없이 1구 훈련장 폐쇄했다가 이거 음성 판정 나오고 이런 거 상황 보고 연다고 했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다행히 지금 뭐 일단 추가 확진자 없다고 하니까 그대로 훈련을 재개하고 훈련이 재개되면 그대로 경기가 치러질 가능성이 되게 높을 거예요. 근데 이러다가 또 잠재적으로 바이러스를 갖고 있는 인물에게서 전염이 된다거나 하면 오히려 더 피해가 커질 수도 있으니까 분명 맨시티의 상황은 계속해서 체크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 워커랑 그 제주스가 확진이죠, 지금. 확진이었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격리를 들어갔는데 이 음성 판정이 나온 선수들 중에서도 분명히 이 잠복기에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단 말이야. 그렇지. 그래서 저는 사실 그래서 이거 2주 정도 휴식기는 가져야 되는 게 아닌가. 맨시티 프리미어리그 전체가. 아니 프리미어리그 전체보다는 맨시티라도. 근데 맨시티 혼자 2주 휴식기를 가지면 그거는 조금 이상하지 않나요? 근데 그것도 그래요. 그것도 좀 문제는 되긴 해요. 그러면 맨시티가 지금 유럽 대항전도 해야 되는 마당에 너무 일정이 빠고 지금 그 뭐야 어디 에버튼 좀 미뤄진 거 갖고도 지금 일정 엄청 꼬였다고 얘기가 나오는 마당에. 그래서 아마 프리미어리그 사무국도 원래라면 이 같은 팀 내에 있는 인원들한테는 덕현이 형이나 종민이 형한테 하는 것처럼 2주 정도 자가격리 시간을 주는 게 좀 맞다고 봐요. 보건적인 의미에서 봤을 때. 근데 그렇게 되면 리그 일정이 맨시티만 너무 불리해지고 꼬이니까 고민을 하다가 추가 확진자 안 나오면 일단 후연장은 재개하는 형태로 가자. 이렇게 운용을 일단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어쨌든 지금 뭐 코로나가 런던이 지금 그리고 특히 심한데 이 경기가 또 이제 런던에서 열린다는 게 그러네요. 좀 그래요. 원정 갈 때 또 맨시티의 동선에 있어서 많은 좀 걱정이 좀 되는 게 사실이고요. 제약을 좀 해야죠.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맞대결이 치러진다는 전제하에 프리뷰를 한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지난 시즌 맞대결을 보면 한 번씩 주고 받았어요. 양 팀 한 번씩 주고 받았죠. 2019년 11월에 맨시티가 홈에서 우승지였고 저 2020년 6월 25일의 경기는 첼시가 이제 이겼는데 이때 페르난지뉴가 실수해서 마지막에 퇴장당하고 이 경기 결과로 리버풀이 우승을 확정지었어요. 그렇죠. 맞아요. 라이브로 봐가지고 좀 기억에 많이 남는 경기네요. 이때 맞아요. 저도 가게 때문에 부천에 가가지고 봤었던 기억이 납니다. 이제 추억이 돼버린 마라집. 네, 그렇죠. 근데 뭐 지금 다른 분이 또 이제 곧 오픈을 다시 하시니까 소리마라 이제 아마 이름 좀 바뀔 거예요. 바뀔 거지만 좀 많은 사랑 여전히 부탁드립니다. 마라황으로 바뀌는 건 아니겠죠? 씨발 미쳐. 마라황 음식점 이름이 마라황. 근데 저는 뭐 소리마라 하면서 어쨌든 저의 약간 아이덴티티가 이제 마라황이라는 게 생겼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남는 장사였다. 이렇게 봅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니 아주 좋습니다. 매치 팩트를 살펴보면 첼시는 최근 5경기 1승 1무 3패입니다. 이동안 너무 경기력이 좋지 않고 원정 3패가 컸어요. 우리가 그리고 이제 첼시 관련 영상 한번 다뤘었잖아요. 램파드 감독. 그때 이제 지금 첼시 상황도 설명을 했었고 그리고 이제 어제자로 이제 올라간 영상 중에 이제 이 영상 언제 올라갈지 모르겠습니다만 12월 30일자로 올라간 영상에서 우리가 또 이제 빅식스 감독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좀 짚어보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이제 그만큼 첼시의 최근 기세는 좀 좋지 않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나마 다행인 점은 스탬포드 브리지에서 공식전 11경기 무패예요. 근데 이래야 돼. 이게 분위기가 안 좋아도 차라리 원정에서 지는 게 나아. 맞아. 요새를 홈 경기를 요새로 만들어야 된다고 표현 많이 하는데 스탬포드 브리지가 그래도 예전처럼 다시 결과가 괜찮아지고 있다. 이 부분은 그래도 첼시로서는 자신감을 가질 만한 일이겠고요. 맨체스터 시티는 공식전 10경기 무패. 어느덧 10경기네? 리그는 6경기 무패고요. 무엇보다 이 리그 6경기 무패를 하는 동안 실점이 하나밖에 안 돼요. 와, 이 맨시티가 요즘에 수비가 정말 좋아진 팀이 됐기 때문에. 근데 이제 공격이 조금 안 좋아졌는데 그쵸. 수비가 좋아졌어 오히려. 근데 오히려 공격이 지금 좀 걱정이 되지만 근데 그건 있습니다. 수비가 안정된 팀이 트로피를 드는데 더 유리함이 전 있다고 항상 보는 주의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제 딱 그냥 멀리서 놓고 봤을 때, 그러니까 뭐 이제 세세한 거 안 따지고 표면적으로만 딱 놓고 봤을 때 올 시즌 좀 개판이거든요. 전체적으로. 그렇지. 리그가 어떻게 정상 쪽이야. 강팀도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그리고 그 와중에 수비적으로 안정감이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팀이 몇 안 돼요. 그죠. 근데 맨시티는 그래도 이제 안정감이 수비적으로 있어. 괜찮다라고 평가를 할 수가 있으니까. 이번 시즌 12실점밖에 안 돼요. 경기당 실점대가 올 시즌은 0점대 실점률 기록하는 게 굉장히 쉽지 않을 거라고 봤는데
맨시티가 지금 그걸 해내고 있습니다. 아, 왜냐면 맨시티가 레스터한테 5대2로 깨지고 이럴 때만 놓고 봐도 그때만 야, 해도 아우 실점 많다 이랬는데. 그래. 근데 어쨌든 디아스 합류하고 나서 이게 무게중심 딱 잡아주면서 이게 안정감 있게 흘러가고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뭐 디아스도 그렇고 오른쪽 빅백의 카이 워커도 그렇고 활약이 참 괜찮았는데 걱정은 이 카이 워커가 지금 코로나 확진으로 못 나오는 상태라는 점이죠. 네, 뭐 제주스는 사실 뭐 원래 폼이 별로 안 좋았기 때문에 뭐 그렇다고 치더라도 에릭 가르시아는 뭐 이미 팬분들의 마음에서도 떠나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뭐 가르시아는 이제 바르셀로니카 너무 많아가지고 그리고 본인 측에서도 계약 그 연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마음이 없어 보이고. 그래서 이제 막 에릭 가르시아 나올 때 맨시티 팬분들 중에 이제 막 그런 말씀하신 분도 있었거든요. 왜 쓰냐? 제 마음도 떠난 것 같은데 차라리 다른 애를 써봐라라고 그래. 이제 하신 분들도 있었고. 저도 그 부분은 좀 동의해요. 에릭 가르시아가 프리미어리그에 통하는 게는 피지컬이나 키가 좀 아쉽고. 네. 근데 저희가 이렇게 정리해드렸거든요. 근데 정확하게 맨시티에서 지금 제주스랑 워커 이후로 누가 코로나 확진이 났는지 발표가 안 돼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구체적 오피셜이 안 나왔죠. 네, 왜냐면 이거는 의료법 때문에 감춰야 확진만 되는 게 맞아요. 있다라고 이제 그쵸. 얘기가 나왔고. 그래서 저희가 지금 살필 수 있는 여력이 없어서 이 이상으로 누가 코로나에 걸려서 빠지게 되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첼시 맨시티의 라인업이 나올 거고 뭐 이제 언론에서도 예상 라인업을 네. 이제 발표를 할 건데 아무래도 현지 쪽이 이제 소식이 훨씬 빠르니까 그쵸. 현지에서 발표하는 예상 라인업을 보면 얼추 그림은 나올 거예요. 그리고 제가 볼 땐 공식 발표까지 기다려봐야 됩니다. 왜냐면 뉴캐슬이 비슷한 경우가 12월 초에 있었는데 그렇죠. 12월 4일에 예상 라인업이 공식 라인업과 완전 달랐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맨시티의 어느 선수가 피해를 보고 어느 정도의 피해 범위가 있는지는 진짜 라인업이 나와야 한다. 네. 변수가 좀 있고요. 첼시는 일단 주중까지의 상황 기사들을 보면 지혜가 유일한 부상자인데 여전히 출전 의심입니다. 이거는 이제 저희가 그래도 비교적 이제 앞서서 이제 경기보다 이제 앞서서 찍고 있기 때문에 이 이후에 추가 부상자가 발표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 점은 지혜가 나을 수도 있고. 네, 이제 생각을 조금 해주시고 네. 프리뷰를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혜가 없는 상황에선 역시나 첼시는 플레이메이커의 부재가 좀 클 수밖에 없는데 이럴 때 필요한 거 결국 첼시도 벤치렐의 역량을 활용하는 겁니다. 네, 우리 요원5가 정말 좋아하는 벤치렐이죠. 그럴만하죠. 네, 첼시 선수들 중에 누가 제일 좋냐고 했더니 바로 벤치렐 얘기를 또 하셨더라고요. 벤치렐 온 지 아직 반 시즌도 안 지났는데. 네, 그러니까 약간 좀 갈대 같은 친구예요. 갈대 같다. 막 욕 존나 하고 좀만 못하면 뭐 이 친구가 이거를 편집할지 안 할지를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직접 편집하시는군요. 네, 그 퀴즈쇼하는 그 친구. 그리고 이제 맨시티는 칸셀로를 뽑아봤어요. 시라에 대 칸셀로 둘 다 공격 플레이메이킹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맡거든요. 벤치렐의 경우는 올 시즌 13경기 2골과 4개의 도움이고 칸셀로는 10경기 하나의 도움입니다. 이 기록을 지금 비교해보시면 아시겠지만 키패스랑 기회 창출은 칸셀로가 근소하게 앞섰는데 정확한 크로스는 7렐이 훨씬 더 앞서요. 이 키패스랑 기회 창출은 어떻게 보면 조금 대동소이하다고 할 수 있는데 크로스는 차이가 좀 많이 나네. 이게 왜 그러냐면은 칸셀로는 플레이에 나와도 중앙지향 쪽으로 뛸 때가 많기 때문에 이 측면에서의 크로스보다는 안쪽에서의 플레이메이킹 볼 전개나 운반에 조금 더 치중하는 형태가 많고요. 벤치렐은 오히려 터치라인에 따라서 넓게 퍼져서 그렇죠. 직선적으로 가서 이제 올리는 스타일이에요. 그리고 이것도 있습니다. 칸셀루가 계속 본 포지션에 뛴 게 아니라 왼쪽 좌측으로 나왔기 때문에 이 선수 우리 왼발잡이가 아니란 말이에요. 오른발이죠. 그래서 이제 크로스보다는 안쪽으로 접고 들어가는 패턴이 더 많아질 수밖에 없다는 것도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죠. 그렇죠. 근데 오른쪽 풀백으로 나와도 플레이 스타일의 변화는 별로 없습니다. 맞아요. 그래도 안쪽으로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드리블 성공 횟수도 그래서 칸셀로가 굉장히 높게 또 책정이 돼 있고 태클은 거의 비슷한데 이 상황을 보면 칸셀로가 올 시즌 드리블 성공 횟수가 정말 잘 뽐내고 있고 무엇보다 워커가 빠져있는 상황에서 최근에 수비 안정감도 굉장히 좋아졌어요. 그리고 벤치렐은 당장 첼시의 측면 플레이메이킹 작업이 지혜가 빠지고 나서부터는 계속 답답함이 있는데 그나마 벤치렐의 한 방의 킥이 혀를 뚫어주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상 베스트 11을 살펴보면 일단 맨체스터 시티는 이 라인업이 분명 그대로 나오진 않을 거예요. 이거는 좀 무조건 변한다고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 중에서 누가 코로나 피해가 있는지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점을 감안해 주시면 좋겠고요. 첼시의 경우는 일단 퓰리식 에이브랑 오도이를 예상해봤거든요. 베르너가 최근에 폼이 안 좋기 때문에 그리고 오도이가 지난 경기에서 좋았거든. 그렇죠. 그래서 아마 베르너는 벤치 쪽에서 일단 대기를 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봅니다. 경기 포인트를 살펴보면 오도이가 과연 빌라전의 활약을 그대로 이어갈 수 있을지 이 부분이 일단 좀 주목이 되죠. 오도이가 그때 진짜 잘했잖아요. 네, 진짜 괜찮았죠. 그러니까 스탯은 그냥 그랬는데 그날 경기 보신 분들은 알 겁니다. 첼시에서 제일 잘했었던 게 오도이였어요. 그리고 첼시의 경우에는 크로스 이외에 다른 공격 패턴이 필요할 수 있는 경기예요. 이거는 매 경기마다 말씀을 드리지만 특히 맨시티전에는 더 그렇습니다. 첼시 요새 좀 U자 많이 하거든요. 그렇죠. U자 많이 하죠. U자 이후에 무조건 크로스인데 맨시티가 스톤스랑 디아스 센터백 조합이 구성되고 나서부터 무조건 크로스에 대한 방어 능력이 엄청 올랐어요. 그래서
지루의 선발 가능성이 조금 더 낮다고 볼 수도 있는 거죠. 왜냐면 어차피 올려봐야 뭐 물론 이제 지루 뚝배기 좋은 거는 맞지만 디아스랑 스톤스도 이런 공중볼 경합에 있어서는 만만치 않으니까 재미 보기가 힘들다. 오히려 빠르고 좀 유연한 자원들을 통해서 공략을 하는 게 나을 수도 있다. 그렇죠.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할 것 같아요. 어차피 크로스만 올릴 거면 그냥 지루를 써라. 이게 첫 번째고 아니면 스톤스랑 디아스가 어떻게 크로스 올려도 방어해내는 능력이 좋으니까 크로스 이외에 또 다른 공격 패턴을 찾아야 한다. 이 두 가지 해석을 해야 되는데 이 둘 다 어중뜨게 나타나면 경기는 필패할 가능성이 매우 높겠고요. 세 번째, 10위 이내 팀에게 올 시즌 첼시가 7경기 1승 3무 2패. 그래, 그래서 이거 되게 본인들이랑 비교했을 때 언더독 팀들 상대로만 강했다는 얘기가 나왔었던 거거든요. 그렇죠. 이것 때문에. 강팀을 못 잡는다는 게 지금 램파드 감독이 비판받는 이유 중에 하나고요. 맨체스터 시티는 아케를 활용한 변형 백스리를 다시 한번 구사할지가 궁금해져요. 그렇죠. 왜냐면 아케가 이제 센터백도 되고 더블백도 볼 수 있으니까. 왼쪽 풀백에 아케가 나와서 평소 왼쪽 풀백은 맨시티에서 무조건 오버래핑을 해서 이 폭을 넓히는데 근데 아케의 경우에는 아예 백스리의 왼쪽 스토퍼가 되거든요. 이렇게 되면 노드리의 옆에서 빌드업 보조를 해주는 선수가 아케가 되니까 균도안이 진짜 공미처럼 쭉 올라가서 데브라이너의 부담을 덜어주는 효과가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약간 덕배랑 균도안이 동일선상에 서는 그림이 자주 나올 수도 있죠. 맞아요. 그러니까 이 형태가 되면 데브라이너가 부담이 덜어지게 되는데 그 형태를 또 한 번 아케의 백스리 기용을 통해서 시도할 것이냐 이게 좀 궁금해지고요. 그리고 균도안이가 최근 폼이 또 좋으니까 오히려 데브라이너보다 좀 나은 부분도 있어요. 덕배가 지금 살짝 좀 떨어지는 느낌이거든요. 지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만 된다면 예전에 이제 한창 봤었던 이제 그 투공미 이게 이제 조금 더 뭐랄까요? 뭐 말이 안 나오냐 갑자기. 투공미가 투공미 한다. 투공미를 볼 수 있다. 그렇게 좀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균도안에게 좀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고 세 번째는 제주스가 못 나오는 경기이기 때문에 페란 토레스를 전방에 쓸 수도 있지만 가급적이면 아구에로가 나오는 게 좋을 겁니다. 왜냐면 아구에로가 첼시전 통산 20경기 15골이에요. 진짜 거의 나오면 한 골씩 박았네. 그때 그 6대0 대승 경기 때도 아구에로가 굉장히 잘했기 때문에 아구에로가 나오는 게 맨시티로서도 굉장히 좋은 일일 수 있다. 근데 왠지 페란 제로톱 쓸 것 같긴 합니다. 느낌상. 근데 뭐 이제 이거는 라인업 나와봐야 알아요. 그렇죠. 지금 뭐 이슈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 경기는 지금 성사가 될지 여부, 치러질지 여부는 아직까지는 미지수이긴 한데 일단 치러져야 이번 라운드 주목되는 빅매치 중에 하나잖아요. 재미를 더할 것 같고요. 이 경기도 어쨌든 연말 그리고 연초 이제 연휴를 즐기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이 경기 꼭 이스타TV랑 함께 즐겁게 감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뭐야? 왜요? 이거 종민 형이 부족해 잘하시잖아. 오케이. 이렇게 하면서 마무리를 해야죠. 참고로 주심 앤서니 테일러 그리고 VAR 마이크 딘입니다. 마이크 딘이 그래도 카드 많이 꺼내거든요. VAR 상황에서 좀 면밀하게 판정해 줄 걸로 일단 기대가 됩니다. 꼭 이스타TV랑 함께 해주세요.